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 뉴스 시사저널 정유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시계제로 중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이란 공습 저도 주말에 쉬다가 이 소식을 들었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란과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전격적인 공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처음으로 미군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예.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인데요. 작전 중에 미군 3명이 숨졌고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일에 그 트루스 소셜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예. 작전은 지금도 전면적으로 진행 중이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사한 장병들을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 더 많은 희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는 필요하다면 4에서 5주 정도 계속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고 네. 확전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바레인이랑 카타르 쪽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군사시설만 노린 게 아니라 이 걸프 지역의 민간 기반 시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좀 압박을 세게 해서 미국이랑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게 하겠다는 그런 계산인데요.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사실상 전시 지휘를 맡고 있는 알리 리라지니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이랑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고 작은 불씨가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그야말로 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정말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네. 이번 전쟁으로 어린아이들,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160여 명이 숨졌다고요? 네,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공습 첫날에요. 군사시설 인근에 있던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진 건데 예. 이 부모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없었고요. 학생 170명 가운데 이 16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미군은 지금 일단 조사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해당 공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등학교가 피해 대상이 됐냐 이유를 좀 보시면 이 학교가 과거에 군사시설로 쓰인 적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기지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오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좀 정밀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현실은 달랐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비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유네스코가 발표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습 공간에서 학생들이 살해된 건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어긴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서 숨진 사람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란 그 핵 협상을 미국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지금 핵 관련해서 우라늄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지금 가장 불안한 대목인데 예. 이란이 지금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440킬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 여기서 이제 90% 이상으로 농축을 하면 이게 핵무기 최대 1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건데요. 예.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는 한 지하터널에 보관돼 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행방이 아직 묘연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현재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안전도 걱정인데요. 지금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중동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중동 국가가 10곳이 넘고요. 예. 여기에 17,000명 정도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정말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현지 분위기는 사실상 좀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음. 제가 어제 교민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미군이 주둔한 이 걸프 지역이 굉장히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음. 이 카타르에 있는 한 교민은 하늘에서 계속 폭발음이 들린다.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두바이에 있는 또 다른 교민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음. 며칠 동안 미사일이 오가는 걸 보고 피난 가방을 싼 상황이다. 여기서는 지금 두바이 국제공항도 한때 폐쇄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교민들이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셔야 되고요. 특히 전쟁은 네. 가능한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친명과 비명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인선을 단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민주당 사선 의원인 박홍근 의원을 앉혔고요. 또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영진 전 의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박홍근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네. 반면에 박용진 전 의원은 당내에서 비명으로 불렸고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이 사실상 탈락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쪽에는 핵심 측근을 앉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당내 비주류를 기용을 하면서 그렇네요. 좀 내 사람만 쓰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갈라진 당을 다시 묶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아, 두 사람 다 정치인 출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명, 비명 고루 등용한 거예요. 네. 굳이 정치인을 기용한 이유가 뭐냐 이런 점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안전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서 국민의힘 출신 그 이해훈 전 의원이 낙마한 전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까지 또다시 청문회를 넘지 못하게 되면 이 새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가장 먼저 따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청와대 설명을 좀 들어보면 현역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인물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하고요. 이 재산이나 병역, 세금 문제 같은 부분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이 국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대응도 수월하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건데요. 사실상 그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이 청문회 넘지 못한 사례는 적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있긴 한데 결국에 이번 인선은 통합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내각을 보면은 일기 내각을 제가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공업 인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중진 의원, 예. 고위 공무원, 대기업 출신이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중공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네, 경험 많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용한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실제로 보시면 국무총리랑 장관급 20명 가운데 9명이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예. 네, 10명 중 4명 꼴인데요. 역대 정부랑 비교를 해도 좀 높은 편이고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을 기용했냐 이걸 좀 따져보시면 아무래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많지 않았다 이런 점이 꼽히고요. 예. 그래서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좀 한계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성이나 청년, 사회적 약자 같은 비중을 눈에 띄게 줄었고요. 서울대 50대 남성 그러니까 서우남이 그대로다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청와대 출신 김남국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또 거리로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국회를 통과하니까 장애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대로면 헌정 질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인데요. 예. 이걸 좀 넓혀서 전국을 돌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장외투쟁
이 카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겉으로는 강경투쟁이긴 한데요. 네. 속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읽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도부 안에서도 노선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예. 사실 이게 지지층을 모으겠다 이런 전략이긴 한데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과연 반전이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타이밍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가을에 또 장외투쟁을 나선 적이 있는데 반년 만에 또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너무 자주 꺼내드는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좀 취재해봤는데 장 대표가 지금 당 안에서 힘을 도저히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요즘 중진 의원들 조용하지 않냐.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거니까 그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다. 선거 전까진 조용히 있다가 당대표가 내려오면 그때 분위기를 보겠다는 거다 이런 얘긴데요. 예. 장 대표 지금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다. 장 대표가 논의하는 사람도 사실 박준태 실장 말고는 없다. 이렇게 분위기를 그래요? 정리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가 예.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제명 이후에 공개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대구를 찾았고 이번 주에는 부산 방문도 예고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일부 당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걸 두고 이 지도부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 제명 절차를 거친 인물의 일정에 현역 의원이 함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상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으로는 여당이랑 싸우고 또 밖으로는 여당이랑 싸우고 안으로는 인물 문제를 두고 다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